네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29일 금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는 놀러 나간다고 아침에 좀 후다닥 하고 나갔는데요. 그러면서 제가 좀 뭐 하나를 간과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. 바로 트럼프가 홍콩 인권 법안에 사인을 한 내용인데, 그게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, 그거를 다루고 갔었어야 되는데, 아침에 바빠가지고 그 기사를 못 보고 그냥 나갔습니다. 아무튼 오늘 그 얘기를 좀 언급을 할 건데요. 어제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그래서 안 좋았죠. 예. 미국이 장대 양봉으로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은 개파락 출발해서 계속 낙폭을 많이 줄이지 못하고 뭐 그대로 마감이 됐습니다. 어, 결과적으로 아침 개장하기 몇 분 전에 뭐 57분, 58분 요때쯤에 트럼프의 홍콩 법안 사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. 당연히 악재죠, 그죠?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. 어차피 그 법안은 뭐 의회에서 밀어붙이면은 무조건 저기 통과가 되고 시행될 법안인데 굳이 트럼프가 어떤 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인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인했습니다. 예.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뭔가 차기 대선을 위한 어떤 승부수를 던진 게 홍콩 법안 사인이 아니겠느냐. 나 맨날 불법 이민자들 쫓아내고 뭐 냉철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 인권을 신경 쓰는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끝내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. 그래서 어제 중국 상해종합이나 뭐 항생 이런 데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죠. 왜냐하면 트럼프의 홍콩 법안 사인이라는 게 홍콩 문제뿐만이 아니죠. 미중 무역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.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그래서 아무튼 11월 마지막 날인데요. 어제 미국은 휴장했고, 땡스기빙 데이라 어제 뭐 휴장을 했고, 오늘 저녁에도 미국장은 오픈하긴 하지만은 뭐 절반만 하고 빨리 집에 간대나요? 어쨌든 뭐 한국장에선 그런 일 없죠. 오전만 하고 집에 가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. 주식시장이.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된 본격적인 네, 하여튼 본격적인 매매, 본격적인 거래는 12월부터 이루어지도록 하겠죠. 어쨌든 그죠? 미국이 문 닫았기 때문에 사실상.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미국이 뭐 문을 열어서 어떤 뭐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자체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자체적인 수급 콜이 세냐 푸시 세냐 자체적인 수급의 영향만 갖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뭐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막 지수가 막 빠지고 있는데요. 일단은 월요일날 갭상승했던 부분이 있죠. 11월 25일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침에 한국장이 굉장히 많이 갭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갭 부분을 지금 현재 메꾸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.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더 추가로 막 여기서 11월 21일 날 나왔던 막 이런 저점이 붕괴되고 아직 뭐 그렇게 생각하긴 좀 이릅니다. 네, 그렇게 생각하긴 이르고 어쨌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번 주 정도는 해봐야 뭐 이렇게 뭐 박스권 정도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. 본격적으로 만약에 지수에 조정이 나오고 그런다면 12월이 좀 그죠? 12월을 좀 주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하여튼 12월 달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11월 달에 어떤 시장을 붙잡고 있던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가 뭐 아니면 아세안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남은 12월 달에 눈에 띄는 이슈라고는 미중 무역 분쟁 뭐 해결 기대감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홍콩 법안에 사인해서 기대감이 일단 박살 나면서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고 한국 증시만의 이슈긴 한데 그게 좀 제법 크단 말입니다. 그죠?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작년이었나쯤에 제 아시는 분이 대주주 양도세에 해당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양도세 피하겠다고 주식을 팔아제끼니까 일주일 동안 주식이 그분의 물량에 그분의 매도에 힘입어 가지고 주식이 못 오르더니 결국은 장대 연봉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, 연말에.
그런 걸 보고 나서 아 진짜 뼈저리게 좀 느꼈습니다. 이 대주주 관련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는 그 물량들이 엄청난 거구나. 물론 뭐 특별한 그 종목만의 사례였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 확실히 그 법안은 우리나라 12월 달 증시에 산타랠리를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앞으로 아무튼 계속 등극할 겁니다. 그 법안이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되면은 아 조졌다 생각하고 그냥 HTS 끄고 놀러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조금 그죠? 12월 달에 좀 주식 좀 모아보자 라는 말씀을 뭐 드리고 있습니다. 12월 달에 모으고 내년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내년 대선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, 이런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, 어쨌든 근데 그 지금 1월 마지막이죠. 11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뭐 빠져봐야 이 정도, 제가 봤을 때 빠져봐야 이 정도. 뭐 콜옵션에 이거는 쌍바닥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자리는 뭐 조금 뭐 과하게 힘쓰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, 좀 과하게 무리하게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. 오늘 빠지는 건 문제가 아니다, 12월 달에 빠지는 게 문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. 오늘은 아마 적당히 이러다 말 겁니다. 왜냐하면 11월 말일이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어제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장의 풋옵션이 또 살아나 버렸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. 풋옵션이 이렇게 보시면요, 이렇게 보시면 풋옵션이 그죠?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? 뭐 쌍바닥 이런 뭐 짧게 보면 쌍바닥 이런 것도 있지만 풋옵션이 빨리빨리 죽어 내려가야 되는데 풋옵션이 안 죽고 있죠. 풋옵션이 죽고 있지를 않습니다. 풋옵션의 지지력이 자꾸자꾸 확보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별로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. 그죠? 시장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흐름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오늘까지는 뭐 풋옵션이 이렇게 살아나려는 모습을 보이는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지만 12월 달엔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고 있네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하여튼 뭐 그래도 보니까 하이닉스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다시 하이닉스 하긴 할 건데 기다렸다가 아마도 8만원 아래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하이닉스를 좀 더 기다려 보고요. 사실 미국장이 문 닫았기 때문에 딱히 뭐 이슈라고 할 만한 건 뭐 별로 없습니다. 근데 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다면은 이런 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할 만한 게 있다면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국경 탄소세라는 부분이 이런 세금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유로존이 무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,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 이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애플이 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표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좀 그 묘한 그 사이가 안 좋은 거, 이런 거를 좀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, 요 정도 얘기입니다.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대충 어디 있는지 아시죠?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인기가 있는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던 데가 우크라이나, 그죠? 거기 동유럽 지역에 폴란드 부근에 그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,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, 만약에 그 전쟁이 난다고 하면 진짜 바로바로 전면전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. 화약고 중에 하나죠. 전 세계 화약고, 뭐 한반도, 뭐 중국과 인도 쪽, 뭐 아니면 중동 지방,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쪽도 제법 화약고입니다.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화약고 중에 하나다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, 이 정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어제 놀고 와가지고 뭐 좀 알찬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, 사실 오늘 시장이 미국장도 문 닫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뉴스는 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홍콩 인권 법안에 사인했고,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철렁철렁 하고 있다. 상해종합이 상승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상승했었어야 될 자리에서 어제 음봉이 떨어졌죠.
상해종합하고 항생지수 요거 차트만 두 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상해지수는 보시면은 그죠? 어제가 그나마 좀 뭐 매수세를 보여줘야, 어제가 좀 지수의 지지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, 지지력을 보여줬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아침에 사인해 버리는 바람에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일단 흘러내리는 모습 나오고 있죠. 상해종합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좀 큰 틀에서 보면요, 요렇게 삼각수렴형 차트에 줄을 못 긋는구나. 이 상해종합을 보시면은 요렇게 삼각수렴형을 그을 수가 있는데요. 뭐 대충 지금 상해종합 모양이 그렇죠. 일봉이 요렇게 올랐다 요렇게 중간에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삼각수렴형 나오고 있고, 여기서 이제 위냐 아래냐를 이제 결정하는 타이밍이었는데, 솔직히 좀 위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, 이번에 트럼프가 사인해버리는 바람에 일단 아래쪽으로 12월 달에 약간 아래쪽에서 놀면서 좀 시간을 끌어줄 것 같습니다. 항생도 그죠? 항생도 그래도 어제 빠졌어요. 물론 항생은 그 워낙 강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좀 저가 메리트가 생겨서 좀 그죠? 예전의 저점에 비하면 많이 저점이 올라와 있긴 한데, 어쨌든 뭐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트럼프가 트럼프가 말아먹고 있습니다. 아무튼 여기쯤에서 마치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주시면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